문제는 어차피 이 잇몸하고의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크라운을 만들면 또 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또 깨질 수밖에 없는. 안녕하세요.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번 전 영상에서도 요즘 시멘리스라고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접착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나사만 조여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보철을 해결했던 케이스 설명드렸고, 요즘은 제가 그거에 좀 푹 빠져 있는 편입니다. 워낙 간단하고 편하고 그리고 잘 맞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유용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요즘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시멘리스 보철을 제가 직접 한 임플란트가 아니라 다른 데서 했던 보철이 이제 AS를 할 상황이 돼가지고 그거를 해결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분이 예전부터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보철물이 깨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쓰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요거를 새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존의 보철물이 박살이 난 이유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잇몸이 엑스레이에서도 보이고, 실제로 잇몸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앞에 거는 그래도 한 요만큼 있는데 뒤에 거는 거의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잇몸 위에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치아 때문에 요 위에 치아 사이에 공간도 부족해가지고 여기가 보철물이 이 상태로는 다시 제작을 해도 여기가 또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대로 다시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도 설명드렸지만 이 중간에 있는 어버트먼트,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이 임플란트는 지금 뼈 상태가 좋거든요. 이 뼈에 박혀있는 임플란트만 남겨놓고 그 위에까지 바꿔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차피 이 잇몸하고의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크라운을 만들면 또 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또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그 시멘트로 접착제로 붙이는 방식으로는, 어버트먼트를 연결해가지고 접착제로 붙이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아무리 다시 해도. 그런데 마침 제가 요즘 이제 시멘리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mm만 있어도 시멘리스로는 임플란트 보철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 회사를 알아봤는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치과는 이미 폐업을 해서 이 임플란트의 종류가 뭔지 환자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저도 그 임플란트 그 매뉴얼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로 좁혀진 거죠. 하나는 어떤 회사, 하나는 어떤 회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스캔 바디를 연결해가지고 스캔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 회사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시멘리스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버트먼트가 그 임플란트가 아까 말한 대로 둘 중에 하나로 좁혀졌는데 둘 다 어차피 호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원래 스캔 바디를 연결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스캔 바디를 연결했어야 하는 상황이면 정확하게 이 임플란트가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지 가능한데, 어차피 스캔 바디를 연결하지 않고 이 시멘리스 어버트먼트만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까지는 좁혀졌기 때문에 둘 다 호환이 가능한, 이 어버트먼트를 연결해도 되는 임플란트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의 종류를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가능하다고 하니 여기다가 바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스캔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높이가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요거는 어버트먼트 위에 연결한 스캔 바디예요. 여기 잇몸을 보시면 잇몸 위로 이게 지금 1m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멘트를 접착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어버트먼트 길이가 위에 보시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지금 이 상태로 제작을 하면 보철 두께가 엄청 얇게 되면 여기 또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해봐야. 그렇지만 시멘리스는 이렇게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이렇게 살짝만 떠 있어도 잇몸에서의 치아 길이가
1mm 밖에 안 되고 심지어 이 디지털 쪽은 1mm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돼도 충분히 보철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짜리 설명드렸고 그때는 제가 했던 임플란트였지만 이거는 다른 데서 오래전에 하셨던 거고 임플란트 종류도 하나로 좁혀지지 않고 최종 후보 2개까지만 좁혀져서 둘 다 가능하다는 걸 알고 바로 그냥 연결하고 스캔바디 연결하고 스캔을 해가지고 보철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잇몸보다 한 1mm 올라갔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스캐너로 스캔은 안 했지만 아까 이 스캔 걸 보면은 네, 치아가 살짝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엑스레이를 다시 보시면 어버트먼트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잇몸 속으로 쑥 들어가서 충분한 두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핑계 대는 거 아니지만 제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좀 돼서 치아가 이렇게 좀 얼른 보기에는 모양이 이상해 보이죠? 이것처럼 가운데 딱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도 보철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제작이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저도 기분이 좋고 환자분한테도 옛날 방식으로는 아마 거의 제가 해결을 못 해드렸을 텐데 마침 타이밍 좋게 이런 방법을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환자분도 아주 만족해서 돌아가셨고 저도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잇몸을 이렇게 째는 방법이 있죠. 잇몸을 잘라가지고 여기 치은을 절제해가지고 이 길이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환자분도 고통스럽지 않고 잇몸 같은 거 안 째고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쉽게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철을 시멘리스 접착제 없이 하는 걸 해결했던 케이스 또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